혹시 총성 없는 전쟁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전쟁, 초원전이라는 아주 도발적인 개념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한 이론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을 한번 보시죠. 먼저 초한전이 도대체 뭐냐? 그 핵심 주장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개념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가 되는 아주 오래된 전술의 유산을 추적해 볼 겁니다.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글로벌 가스라이팅이라는 이 다료에서 가장 논쟁적인 가설을 파헤쳐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날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모습까지 확인한 뒤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초안전의 핵심 주장이 과연 무엇인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초안전이라는 단어 자체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자료에 따르면요.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탱크나 미사일이 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경제, 기술, 심리전, 문화, 법률. 말 그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비군사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 경쟁 국가를 안에서부터 서서히 무너뜨리는 전략. 바로 이건 초안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주장은 정말이지 아주 직설적이고 대담합니다. 바로 중국이 지금의 세계 질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수많은 전선에서 아주 은밀하게 이 초안전을 벌이고 있다는 가설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이건 오늘 우리가 분석하는 이 특정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니 근데 이런 엄청난 개념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료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전쟁, 그 전략적인 DNA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고 있을까요? 그 역사적인 뿌리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그 전략의 기원을 따라가다 보면요. 정말 의외의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로 오래된 전술의 유산인데요. 자료는 그 시작을 놀랍게도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출발점은 바로 6.25 한국전쟁입니다. 당시 중공군의 천재 전략가로 불렸던 린비아오가 절대적인 약자가 강자를 상대하기 위한 비대칭 전술, 바로 그 유명한 치고 빠지기 전술을 개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술 매뉴얼이 그대로 베트남 전쟁의 호찌민헬에 전수되면서 막강했던 미군이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자료는 심지어 그 전술이 이후에 전 세계의 각종 반국가 테러 단체까지 흘러들어갔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전술의 바탕에는요. 딱 하나의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문장이죠. 약자가 강자를 이기려면 정면 승부를 피하라. 숨고 치고 빠져라. 바로 이겁니다. 이 자료는 이 문장이야말로 린베아오로부터 시작된 모든 비대칭 전략의 핵심 원칙이라고 딱 짚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셔야 합니다. 이 자료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바로 이 오래된 전술과 현대의 글로벌 테러리즘을 연결시키는 지점입니다. 세 번째 섹션, 글로벌 가스라이팅 가설입니다.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은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나 집단을 심리적으로 계속 조작해서 결국 그들이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기억, 심지어 현실 감각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정신적 학대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바로 이 개념을 국가, 아니 전 지구적 스케일로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기존의 모든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듣는 그 테러리즘에 대한 이야기들,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진짜 진실의 모든 모습일까요? 라고 말이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료가 제시하는 근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바로 이슬람의 경전인 쿠란의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는데요.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전 인류를 죽이는 것과 같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걸 근거로 테러 단체들이 벌이는 무차별적인 살상이 사실은 그들이 따른다고 주장하는 이슬람의 핵심 가르침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이런 파격적인 가설까지 내놓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의 축이라고 부르는 테러 단체나 심지어 북한 같은 나라들이 사실은 진짜 가해자가 아니라
교묘한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세력의 장기말이 되어서 서방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충격적인 주장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이론이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면 바로 지금,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현재 진행형을 생생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이 자료는 한국전쟁에서 쓰였던 하나의 비대칭 전술이 시대를 거치면서 글로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대한 심리전 캠페인으로 진화했고, 이제는 훨씬 더 교묘하고 다각화된 현대적 전쟁의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큰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료가 지목하는 현대 초한전의 최전선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마약, 바로 펜타닐을 이용한 사회 내부 붕괴 공격. 둘째는 생명공학과 드론 같은 최첨단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자원 약탈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펜타닐 공격. 여기서 자료가 제시하는 증거가 아주 극명합니다. 이 표를 좀 보세요. 중국 내부에서는 마약 사범을 사형까지 시키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마약법을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외부로는 제3국을 통해서 펜타닐 원료를 대량으로 유통시킨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기가 막힌 이중적인 태도야말로 초안전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기술적 위협에 대한 묘사는요, 솔직히 좀 섬뜩합니다. 거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19보다 훨씬 치명적인 병원균을 드론으로 도시에 살포한다거나 특정 인종, 특정 유전자 그룹에만 반응하는 에어로졸 형태의 화학무기를 퍼뜨리는 것. 심지어는 전 세계 어디서든 특정인을 표적으로 삼아서 장기를 족출하는 걸 돕는 행위까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상상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가능한 공포라고 이 자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선은 바로 경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유럽 같은 제3세계의 핵심 자원을 선점하고 장악해서 경쟁 국가들의 산업 기반과 경제의 뿌리 자체를 약화시키는 것. 이것 역시 초안전의 아주 중요한 공격 방식이라고 자료는 분석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방대한 이야기를 따라왔습니다. 한국전쟁의 한 전술에서 시작해서 전 지구적인 심리전, 그리고 마약과 최첨단 기술, 경제를 넘나드는 현대의 보이지 않는 공격까지. 이 모든 주장을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아주 묵직하고 도발적인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장이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중요하게는 우리는 그 전쟁을 알아챌 수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